1월 24일 토요일 광명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전일 안정적인 경주보다는 좀 배당판이 좀 요동치는 경주가 상당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무려 세 자리 배당까지 이어졌었던 경주가 6라운드하고 11라운드에서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6라운드부터 12라운드까지 4대3의 라인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득점 높은 선수들이 라인 맞대결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편성도 꽤 많이 짜여져 있고, 전일 고전에 썼던 선수들이 또다시 고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편성이 짜여졌다는 점에서 금일 광명 우스컵도 쉽지만은 않은 경주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라인 크로스보다는 한쪽 라인 완성으로 좀 경주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정훈련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김종혁, 정영교, 정하전, 김태호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종혁, 정영교, 정하전, 김태호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몇몇 인터뷰 내용 살펴보면 임대성, 이진원, 박종태, 김범중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선행 나섰었던 임대성이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었고, 후미권 선수들은 막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태호, 임경수, 주효진, 권호철, 손재호, 최근영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지정훈련 때는 김태호 선행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대차 스윙 완승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전일 또 너무나 타이밍 재다가 오히려 세 자리 배당의 빌미 제공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로키, 정하전, 배석현, 김명래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이로키 선행을 정하전이 반바퀴 저측이 나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종혁, 정영교, 정하전, 김태호 선수의 몸 상태가 지정훈련에서는 상당히 좀 좋았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설명 전에 최근 조회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회만 하시고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구독까지 함께 해 주신다면 방송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우스컵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라운드 이용희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현재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도 이용희 정윤재의 후미를 막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쫓아를 못 갔습니다. 후미권에 있었던 임경수가 이용희, 김종혁까지 넘어서다 보니까 정윤재 우승차지에 나갔었고, 이용희는 퍼졌죠. 결국 차괴로 밀려났습니다. 금일 이용희가 아무래도 박종태, 이유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밖에 없는 패석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종태가 소주보다 안고 있기 때문에 이용희가 자리 잡고 아무래도 이유진이 후미를 막혀 나가거나 앞선에서 자리 잡는 견조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태현이 자리 잡고 손동진이 쫓아 나서고 김일규나 정재성이 앞으로 뒤를 잡고 좀 끌어내서 받아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박종태가 전반적으로 시속을 발휘 나가는 것보다는 노저서들을 앞에다 두고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용희가 박종태가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갔을 때 직선에서 차 나오기는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일도 6라운드 때 김태호하고 박종태, 김태호하고 정하전의 동반 입상 공략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김태호만 쏙 빠지고 박종태, 정하전으로 동반 입상을 했는데 세 자리 배당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박종태 전반적인 컨디션 괜찮아요. 선행을 주도하게 된다면야 힘든 견제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이용희가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은데, 이용희가 줄 끊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대비해야 되는 편성의 견주인 만큼 아무래도 득점은 이용희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12주 만에 출전하고 있고 다리 상태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전 박종태가 이용희 견제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 함께 생각한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손동진이 아무래도 받아서 쫓아 나서는 견주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박종태하고 손동진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종태하고 이용의 동반 입장 쪽에 박종태하고 손동진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노저 선수들이 내선 잡게 된다면 아무래도 박종태가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는 데 있어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종태가 힘을 쓰고 이유진이 경주를 주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박종태가 승부를 거리를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힘든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손동진이 냅다 저치기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태현이 쫓아 나서는 경주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은 이용기가 쫓아가지 못했습니다만 홈이 손동진을 쫓아 나서게 된다면야
손동진하고 이유진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동진이 가면 아무래도 김태현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노저서들의 협공 가능성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손동진과 이용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종태가 전일 자신감을 얻었어요. 결승까지 갔기 때문에 이용이와 협공 가능성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대타 출전하고 있는 이유진도 마크됐을 때는 비노조 완승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도 될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점은 이용이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리 상태가 무거워 보였다는 점, 박종태 선정 가능성을 한번 먼저 기대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7라운드 이번 편성 이찬우, 최근영, 이진호는 비노저 선수들, 홍석환, 주현우, 공민규, 임영환은 노저 선수들인데 시속감이 빠른 경주는 아닙니다. 서로 눈치 작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죠. 기껏 때릴 수 있는 선수가 임영환입니다. 임영환이 자리 잡게 된다면 홍석환, 주현우, 공민규 순으로 자리 잡는 견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임영환이 과연 얼마만큼 땡겨줄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땡겨서 홍석환, 주현욱이 이를 황대로 넘어서기는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찬우와 최근영, 이진원도 마찬가지예요. 시속감이 좋은 선수가 아니라 기껏해야 짧은 젖히기 정도 소화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인데, 아무래도 임영환이 땡겨주면 홍석환, 주현욱의 협공에서 이찬우, 최근영 고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만큼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짧게 젖히기만 나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에도 이찬우 다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컨디션은 괜찮아 보였었다는 점에서 이찬우가 짧게 젖히기 나서게 된다면 최근영과 협공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진원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노저선들 견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찬우가 젖히기 나서고 최근영, 이진원이 빨려 들어가는 경주, 그 중에서도 이 최근영의 홈비권 마크 쪽에 좀 더 안정감 있는 이찬우하고 이진원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명환이 땡겨준다면 홍석환하고 주현욱이 쫓아 나서는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이명환이 힘으로 끝까지 버텨내기엔 다소 버거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민규도 마크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홍석환하고 주현욱이죠. 홍석환하고 공민규 정도는 노저서들의 협공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명환이 땡겨만 준다면 홍석환 입장에서는 땡큐예요. 주현욱과 협공 가능은 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속 자체가 과연 얼마만큼 나올지가 관심사죠. 물론 이찬우도 시원스럽게 긴 거리 나설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3, 4코너 젖히기 나서게 된다면 최근형 이찬우 불러드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비노조 협공 가능성 한번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시속이 없고 눈치 작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죠. 직선 추입 대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다소 좀 한 템포 쉬어가신 전략으로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라운드 이번 편성 오은섭이 전일 시원스럽게 경기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정윤재, 정하전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장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민석이 전일 잘 때렸어요. 정윤교가 몰고 가고 박상훈, 최원호가 막혀 나가는 교주 펼쳐 나가게 된다면 정용교도 짧게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맞대결이 불가피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정윤재가 화끈하게 힘을 썼습니다. 전일 정윤재가 유리하다 말씀드렸어요. 이영기가 막혀 나갔는데 쫓아를 못 갑니다. 결국 임경수, 김종혁 순으로 경주가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어요. 정윤재 결승 진출 성공했죠. 오은섭도 시원스럽게 경주 이끌어 나갔습니다. 정영교도 저치기 나서면서 전일 최원재 챙겨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차피 라인 맞대결입니다. 정민석이 때려주면 정영교가 유리한 편성, 정윤재가 힘을 쓰면 오은섭이 유리한 편성 겨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윤재가 먼저 주도권 잡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오은섭이 자리 잡고 정하전이 쫓아 나서는 겨주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정영교가 분명 정하전 상대로 빼앗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직선 추입
대결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정윤재를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오은섭이 짧게 젖히기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추입형 정영교 견제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은섭과 정영교의 동반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영교가 직선에서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원체 노련한 정영교 선행은 몰라도 짧게 젖히기나 추입은 상당히 좀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오은섭과 정영교의 동반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려서 정윤재 선행감이 괜찮다면 오은섭이 몰고 와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죠. 정하전하고 아무래도 정경규가 신경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정윤재가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오은섭과 정윤재 동반입상 가능은 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은섭과 정경규 동반입상 쪽이 아무래도 유리한 편성의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아무래도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것 같겠고 이번 편성 아무래도 정민석이 힘을 써줍니다. 정영교가 이를 상대로 좀 넘어서는 작전 펼쳐 나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민석도 시속감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전일처럼 정영교가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가게 된다면 정영교의 뒷자리는 또다시 최원호가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영교 뒷자리를 박상문이 쫓아 나서는 경우도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광명우스컵 9라운드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상당히 좀 아쉬웠던 게 정영교가 김태현을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정영교하고 김태현 여기에 정영교하고 김범중을 권해드렸습니다. 김범중을 권해드렸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찬호하고 권호철이 나란히 잡았을 때 김범중 후미에서 기회를 노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확실하게 노조로 묶었었더라면 최원호가 정영교하고 김태현 정영교하고 최원호를 묶었었더라면 오히려 좀 좋은 결과 이어졌었을 것 같은데 김범중을 좀 더 노려봤었던 것이 다소 좀 아쉬움으로 남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정민석 상대로 정영규가 짧게 젖히면 최원호 또 갑니다. 박상우도 마키한 작전 충분히 가능한 만큼 정영규 중심으로 노조서들의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주의 키는 정윤재가 먼저 내선을 잡게 된다면 오은섭이 유리한 편에서 정민성의 선행을 정영규가 막혀 나갔을 때 오은섭이나 정윤재가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정영규 또다시 우승차지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오은섭하고 정영규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객관적인 기량면에서는 두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라인 경합을 떠나서 직선 대결이라고 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은 쉽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은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9라운드 특선에서 내려온 박승민 전일 상당히 좀 이해할 수 없는 경주 펼쳐 나가면서 직선 뒷발 살려나갔습니다만 결국 명경민 활에 나갔었던 허남열이 우승 박승민이 취임 노려봤습니다만 2차권에 머물다 보니까 세 자리 배당으로 이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냥 명경민 믿고 경주 풀어 나갔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경주 흐름을 좀 바꿔보려고 끌어내려고 했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아쉬움을 많이 남겼었던 박승민 금일만큼은 아무래도 재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임대성의 선행을 적극 활에 나가는 경주 대타 출전하고 있는 송승현, 김명래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대성이 힘을 쓸 것 같아요. 박승민이 몰고 갑니다. 후미를 송승현하고 김명래가 쫓아 나서는 경주 될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전일은 임대성 다소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윤명호 자체가 원체 시속감이 좋았었기 때문에 임대성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송종훈이 잡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만큼 임대성이 타점 잡으면 박승민의 견제력이라 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승현, 김명래보다는 아무래도 박승민과 임대승의 동반 입장을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금일만큼 좀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만큼 박승민과 임대성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같겠고 김준일도 전일 다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타종 정도로 박승민의 뒷자리 꽤 차는 견주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직선 추입 대결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박승민, 김준일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승민의 뒷자리를 송승현, 김명래가 차지할 수 있는 만큼 임대성이 때려만 준다면 박승민이 몰고 와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승민과 임대성 동반 입장이 단연 돋보이는 박승민과 김준일
김준일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순위대로 간다면야 아무래도 이들 중심을 하는 전략은 기본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임대성의 선행을 박승민이 물가서 짧게 가져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김준일이 저측이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박승민이 취입기를 잡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김준일의 뒷자리를 전준영이 막혀 나갔을 때는 노져서도 완승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임대성이 그대로 버티고 박승민이 취입이 나지 못하는 김준일하고 임대성의 동반 입상 정도는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만큼 김준일이 가면 전준영은 쫓아 나설 수 있는 것 같아요. 김준일과 임대성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성 자체가 4대3의 라인 맞대결이죠. 임대성이 때리고 박승민이 몰고 갈 수 있는 송승현과 김명래가 있기 때문에 김준일 이들 상대로 넘어서긴 어렵다는 점. 박승민과 임대성 금일만큼은 박승민, 임대성 믿고 경주 펼쳐 나가야 돼요. 시속 없으면 본인이 저치기 나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승민의 부진만의 선정 가능성 기대해 보고 싶은 변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수급 10라운드 최정환이 전일 주도록반에 나갔습니다. 거의 타정부터 때렸어요. 끝까지 주드럭을 발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 손재호가 최정환 마크에 나간다면 투입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손재호하고 최정환의 동반 입장 쪽으로 공략해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경주 전개는 좋았어요. 최정환이 힘을 쓰고 타정부터 때렸죠. 손재호가 마크에 나갔습니다. 물론 최정환의 시속이 상당히 좋긴 했습니다만 타정부터 편안하게 선행력을 편안하게 마크에 나갔었던 손재호가 최정환을 상대로 취입이 나오지 못했다는 게 상당히 좀 아쉬움이 크게 남았었는데요. 금일도 편성면에서는 괜찮습니다. 이대로 이로키가 힘을 쓰고 최정환, 송종원이 경제 주도권 잡아 나가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권순우가 아무래도 저치기 타임을 잡아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광명 우스컵 11라운드 권순의 저력 만만치 않다 말씀드렸었는데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후미권으로 밀려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만큼은 본인이 제대로 된 타이밍 잡고 김호준이나 헌남열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죠. 헌남열 전일 마크되니까 직선에서 차가 나오면서 취입승 우승을 찾아 나갔습니다. 결승 진출을 확정 지어놨죠. 최정환도 결승 진출 확정 지어놓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내선 잡는데 유리한 최정환, 송종훈, 이로키가 뭉친다면야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권순우가 충분히 금일만큼은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희속감 괜찮기 때문에 권순우가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호준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것 같고 또다시 헌남열이 마크됐을 때는 착승권 진입 가능한 만큼 부진만에 나갈 수 있는 권순우의 내선 잡는 선행 승부 쪽을 한번 먼저 노려보고 싶어요. 권순우하고 김호준입니다. 권순우하고 헌남열 노져서들 협공 가능성 권순우가 땡겨만 준다면 김호준, 헌남열 쫓아 나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는 점에서 노져서들의 협공 가능성 분명히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이로키가 힘을 쓰면 최정환, 송정원이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이로키가 좀 끝까지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아요. 최정환하고 송정원의 동반 입상 힘을 쓰게 된다면 이로키가 버텨내는 최정환하고 송정훈이죠. 최정환하고 이로키 정도는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 그 중에서도 최정환, 송정훈의 전략적인 타입 가능성이 유리한 편성의 견주란 점 상황에 따라서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번 편성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권순우가 전일 너무나 무기력했어요. 직전과는 다른 모습 보여주면서 고전 면치 못했기 때문에 뭔가 승부수 띄운다면 김호준, 헌남열 둘 중에 한 명 확실하게 챙겨 나갈 수 있는 만큼 배당 공략 가능성을 한번 먼저 노려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명수급 11라운드 직전 윤명호 다소 졸업순위 32 유리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5% 부족했었죠. 계속해서 2차기에 머물렀었던 윤명호 전일은 아무래도 독자 승부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역시 박상은 김일규 쫓아를 못 갔습니다. 윤명호가 우승을 찾아 나갔고 송정원이 쫓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반적인 시속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면 조택과 이만직 달고 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초반부터 편안하게 경주 이끌어 나가게 된다면 조택 이만직 쫓아는 나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재우가 내선 잡고 명경민 주효진이 내선 잡게 된다면 손명의 입장에서는 저측이 나설 수밖에 없죠. 후다닥이면 조택 이만진 임한지 쫓아가기 버거운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졸업순위 30위 윤명호가 전일 보여준 시속이 있기 때문에 금일도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조봉철에게 각별한 경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윤명호 확실하게 달라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시속감도 상당히 좋아요. 하지만 이번 패서 손재우가 내선 잡고 명경민 주효진이 협권 펼쳐나가게 된다면 윤명호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윤명호가 넘어서는 견주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빠질 가능성도 다분한 것 같아요. 전일 손재호 편안하게 막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추입이 나오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웬만하면 추입이 나와야 되는데 막해 만족했었던 손재호 시속감은 괜찮습니다. 뭐 그랑프리 때 고전하면서 점수가 좀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잡아돌리면 11초 때 초반 언저리 윤명호와 시속감이 비슷하기 때문에 손재호 내선 잡게 된다면 명경민이 쫓아 나서는 주효진도 쫓아 나서는 견주 충분히 가능한 만큼 노조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비노조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을 한번 먼저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윤명호가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명호 중심으로 배당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재우도 만만치가 않아요. 충분히 공략 가능한 만큼 손재우하고 명경민, 손재우하고 주효진 비노조 중심에 의한 전략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윤명호가 힘을 썼을 때 조택과 이만직이 과연 쫓아 나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윤명호 스타일이기 때문에 쫓아나가긴 버거울 것 같아요. 결국 손재호가 힘으로 버텨내거나 명경민이 쫓아나서는 견주를 우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손재호가 버텨내는 윤명호하고 손재호의 동반 입상 윤명호의 뒤를 명경민이 쫓아 나서게 된다면 윤명호하고 명경민의 동반 입장을 차선으로 윤명호가 가면 조택 이만진 글쎄요 쫓아간다는 보장 없다는 점에서 전 손재호하고 명경민을 양분해서 한번 노려보고 싶은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재호의 선적 가능성을 한번 먼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한번 이번 편성은 노려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수급 12라운드 전일 김태호가 너무나 좀 간을 보다가 아쉬움을 남겼어요. 정민석하고 주현욱을 김태호가 넘어서질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속이 빠르진 않았습니다만 김태호가 타이밍 재다가 네 자리 배당의 빌미 제공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칫 실격까지 당할 뻔했었던 김태호 금일만큼은 정신 차리고 집중 발휘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종인이나 임경수를 챙겨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고종인 온섭 달아주니까 편안하게 쫓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취입 나설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막혀 만족했었던 고종인 그러면 김태호가 챙겨 준비된다면 고종인도 쫓아 나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만큼 김태호하고 고종인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득점이 있기 때문에 뭐 고종인이 때려서 버텨낸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김태호하고 고종인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이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임경수가 전일 직선에서 넘어섰습니다. 아무래도 청평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후배죠. 김태호가 고종인을 앞에다 뒀을 때는 임경수를 달고 쏘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크되면 쫓아나왔을 수 있죠. 최근 다소 주춤하면서 점수가 좀 많이 낮아진 임경수 컨디션 괜찮았었다는 점에서 마크되면 쫓아나섭니다. 김태호하고 임경수의 동반 입장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고종인과 협공 가능성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김종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승벽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몸싸움을 털어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때릴 수 있는 고종인과 협공이 유리하다는 점에서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고종인이 김종력이죠. 김종력이 아무래도 한 선수를 밀어내게 된다면 아무래도 임경수를 밀어낼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요.
김종력의 착승과 진입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김태호하고 고종인, 김태호하고 임경수의 동반 입상이 경제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또다시 이번 편성 김태호가 타이밍 잡지 못하고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임경수를 챙겨 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고종인이 냅다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고종인하고 김종력 정도는, 고종인하고 성정우 정도는 공략이 가능한 만큼 고종인하고 김종력입니다. 고종인하고 성정우 정도는 이들 중심으로 김태호가 전일처럼 임경수 챙겨 나가려고 하다가 또 고전하면 고종이 몸 상태 괜찮기 때문에 금일은 우승 찾아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일만큼 정신 차려야죠. 결승 가야 되는데 결승 가지 못했었던 김태호, 고종인, 임경수 완벽하게 챙겨 나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종인과 협공 가능성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승급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일도 세 자리 배당까지 이어지는 어려운 경주로 흘러갔습니다. 금일도 좀 맞대결 양상의 경주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흐름이 될 가능성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